안녕하세요, 엉클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 일정을 세우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위해 각종 정보를 찾아보고 비교 분석하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코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이와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문화체험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은 여행 코스가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어 역사는 볼 수 있지만 관광 코스가 정해져 있어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의 실생활을 접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나라의 명소를 찍고 오는 것도 여행의 재미가 있지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것도 의미와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일본 여행의 경우 오키나와를 다녀왔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고래상어를 보러 갔었죠. 그리고 나름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려고 전통시장이나 로컬 음식점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 아이들의 나이가 5살, 3살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의 로컬 푸드는 조금 짜고 특유의 향이 강해서 혹시나 하고 가져갔었던 미소국과 김, 햇반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이전의 실패를 참고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고 이동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음식도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여행의 시작은 항공권과 숙소부터지요. 항공권은 최저가 예매 사이트들이 많아 기존에 이용하시던 곳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카이스캐너와 트립닷컴을 이용하여 나름 최적의 항공권을 예매하였습니다. 한국 국적기의 경우 항공권 예매 후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식을 아이들용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일정은 2박 3일로 하였고 1일차에 인천공항에서 저녁 출발, 3일차도 후쿠오카 공항에서 늦은 저녁 출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숙소의 경우는 블로그의 정보도 찾아봤었지만 지인에게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숙박을 했었던 생생한 정보와 저희 아이들이 이용해도 괜찮을지 실제 이용객의 입장에서 판단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숙소는 하카타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드림인 하카타 호텔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숙소는 아파텔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원룸 구조와 비슷해서 정형화된 다른 숙소보다 조금 새로운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도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도 가격도 괜찮고 무엇보다 트윈 더블 베드에 싱글 크기의 소파 베드가 있는 곳이라서 1인부터 최대 5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시 숙소 찾기가 힘든 5인 가족까지 가능합니다. 이 호텔은 초기에 리뷰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몰랐고 현재 조금씩 리뷰가 올라오면서 예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여행에서 큰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로밍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 로밍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통신사의 해외 로밍 서비스가 있고 휴대용 모뎀을 이용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와이파이 도시락 상품, 그리고 해외 현지 유심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보통 해외 현지 유심이 제일 저렴하고 와이파이 도시락, 통신사 데이터 로밍 상품 순으로 비쌉니다. 편의성은 가격의 반대로 통신사 로밍 서비스, 와이파이 도시락, 해외 유심 구매입니다. 저는 결혼 전과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해외 유심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챙기면서 여행을 하게 되니 가격보다는 편의성 위주로 로밍 상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상품 중 3일, 5일 등 기간이 맞을 경우 와이파이 도시락보다 약간 가격이 높은 상품이 있습니다. 편의적인 면을 따지면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격과 편의성 면에서 중간 정도인 와이파이 도시락을 예약하였습니다. 공항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어 혼자 가서 찾으면 되고 반납도 공항에서 잠깐 혼자서 움직이면 됩니다. 해외 유심도 비슷하게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어린아이 둘을 혼자 돌보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 중 한 명이 몇 분 동안 없는 사이에 아이들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말이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항공권과 숙박이 해결되었으니 코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는 식도락 여행지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아이들 먹는 음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식도락을 조금 포기하고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행 코스를 잡고 코스의 동선에 따라 유명한 맛집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일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재와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을 검색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현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대표적인 후쿠오카 타워와 모모체 해변, 하카타역과 텐진역 근처를 베이스로 하여 캐너시티 분수쇼, 야시장이 유명하다는 나카스 거리 등이 있습니다. 쇼핑을 위한 곳으로는 돈키호테, 캐너시티 프라자,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을 위한 장난감 쇼핑이 가능한 애니메이트, 만다라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온천으로 유명한 유유인과 그 거리들, 고쿠라성, 야나가와 뱃놀이, 다자이유 신사와 그 부근의 일본풍 거리 골목, 오호리 공원에 있는 후쿠오카 옛 성터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의 재미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곳을 알아보다가 마침 명탐정 코난 극장판이 상영하는 시즌이라서 코난 카페가 시즌 오픈을 한다고 하여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장소들 중에 저희는 이동 코스를 고려하여 후쿠오카 타워, 모모체 해변, 하카타역과 텐진역 인근 구경, 캐너시티 분수쇼, 나카스 야시장 거리, 돈키호테, 야나가와 뱃놀이, 다자이유 신사,
오호리 공원을 골랐습니다. 야나가와 뱃놀이와 다자이유 신사 코스는 요즘 추천되는 코스인데요. 성인 기준으로 텐진역에서 출발하여 다시 텐진역까지 돌아오면 오후 2시에서 3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체력과 이동 속도 등을 고려하면 저희 가족은 오후 5시쯤 다시 텐진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음식은 식도락 여행도 좋지만 아이의 체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게 결정하였습니다. 메뉴 선택의 실패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밥과 우동, 튀김 등이 있는 음식점을 골랐습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후쿠오카에 도착 후 체크인을 하면 밤 9시 정도가 되어 나카스 야시장 거리로 돌아보고 간단한 꼬치류 등으로 야식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둘째 날은 야나가와 뱃놀이와 다자이유 신사를 한 코스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텐진역에서 야나가와 뱃놀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티켓은 야나가와 뱃놀이와 다자이유 신사까지 다녀올 수 있는 티켓입니다. 다자이유 신사의 경우는 주말에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평일 코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다자이유에서 텐진역으로 돌아와 근처의 쇼핑몰로도 유명하지만 볼거리도 많은 돈키호테를 구경하고 저녁 식사 후 캐너시티와 캐너시티에서 유명한 분슈쇼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은 오전에 하카타역 버스 정류장에서 후쿠오카 타워로 이동하여 아이들 기모노 체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카타역에서 후쿠오카 타워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많아 아이들과 이동 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타워에는 기모노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기본 1시간 20분 코스입니다. 추가 연장도 가능하지만 기본 시간으로 모모체 해변과 후쿠오카 타워 관람이 가능할 것 같아 아이들만 체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미리 결제를 하면 이메일로 예약 확인 및 이티켓이 옵니다. 이걸 출력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기모노 체험을 하면 입장권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모노 체험을 안 하는 인원에 대한 입장권만 추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후쿠오카 타워 역시 인터넷을 통해 예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타워는 야경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일정상 저녁에 보는 것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후쿠오카 타워 저녁 야경을 코스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타워 관람을 마치고 일본의 옛 성터가 있는 마이즈루 오호리 공원 근처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 후 오호리 공원에서 후쿠오카 옛 성터를 구경하고 텐진역으로 이동하여 코난 카페에 가기로 했습니다. 코난 카페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일본어 사이트지만 여러 블로그와 크롬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많이 어렵지 않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코스로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기 전 하카타역에서 요도바시 카메라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건물 안에 초밥집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토이샵과 가차샵이 있어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구경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마지막 코스로 추천되는 곳을 찾았는데요. 바로 후쿠오카 공원 북내선 건물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는 공항이 전부 내려다 보이고 비행기들의 이착륙도 볼 수 있다고 하여 공항에 도착해서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전 코스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라멘, 모츠나베, 함박스테이크, 초밥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 식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넣어볼 생각입니다. 먼저 첫째 날은 밤에 후쿠오카에 도착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스 야시장을 구경하고 아이들과 꼬치류를 간단하게 먹고 숙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텐진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치란 라멘 본점에 가려고 합니다. 흰밥도 따로 나오고 술안 등 혹시 아이들이 라멘의 진한 국물과 향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대체할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시간상으로 뱃놀이 이후나 다자이유에서 먹을 예정으로 블로그를 찾아보니 다자이유에 도착하는 시간이 12시에서 1시 사이쯤으로 예상됩니다. 다자이유 거리에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맛도 괜찮고 아이들에게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미만을 식사 장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녁은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음식으로 나베를 꼽았고 호우즈키 나베가 유명하다고 하여 가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오픈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내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비흡연 구역이 있다고는 하는데 칸막이 윗부분이 뚫려 있다고 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저는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솔라리아 스테이지 지하 푸드코트는 금연구역이고 이곳에 있는 쇼라쿠에서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모츠나베를 먹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곳이 있어서 아이들과 여행 시 꼭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후쿠오카 타워로 가기 위해 하카타역 인근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보통 11시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이곳에서 당일날 음식 메뉴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후쿠오카 타워를 구경하고 오호리 공원과 가까운 다이묘 거리로 이동하여 먹기로 하였습니다. 다이묘 거리에도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쿠제는 스테이크 동으로 유명하고 규마루는 함바그 스테이크가 유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음식점에서는 실내 흡연이 가능합니다. 니쿠제는 흡연이 가능한 식당이지만
점심시간에는 비흡연이라고 합니다. 규마루의 경우는 비흡연 자리가 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고요. 두 곳 중 규마루가 다이묘 거리 안에 있어서 거리도 구경할 겸 규마루로 점심 식사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로 나름 어른을 위한 음식 메뉴를 하나 넣었습니다. 요도바시 카메라에 있는 우오베이 스시를 가기로 했는데요. 일본에 왔는데 초밥을 한번 먹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메뉴에 우동과 계란말이 초밥, 김말이 등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어서 아이와 함께 가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한 여행 코스들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숙소를 중심으로 하카타역과 텐진역이 있습니다. 나카스 야시장거리, 돈키호테 등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문화체험을 위한 뱃놀이는 남쪽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4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다자이유를 거쳐 텐진역으로 돌아옵니다. 후쿠오카 타워와 모모체비어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의 일본 문화체험 여행 코스가 정해졌습니다. 뱃놀이와 신사, 옛 성터, 그리고 후쿠오카 타워에서의 기모노 체험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어우러져 있어 아이들도 기대하고 있지만 저 역시 기대가 되는 여행입니다. 이상 엉클로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